경희대학교 2018학년도 편입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경희대 논술의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다소 여유있게 차분하게 서술하셔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700에서 1800자 분량을 2시간에 작성한다면 시간당 800에서 900자 정도인 만큼 그다지 시간에 무리는 없을 것이고, 답안지의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말라, 그리고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중심 개념어를 추출해낸 뒤 이러한 개념어와 제시문의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이 정리해서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개념화된 서술을 하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을 모두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활용하되 반드시 자신의 표현으로 개념화하는 제작성 연습을 이렇게 늘 틈틈이 하셔야 될 것이고,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 이런 필기구를 아마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제트스트림이라는 그러한 볼펜인데 부드럽게 아주 잘 써지는 볼펜입니다. 평소에 연습하실 때에도 제트스트림을 미리 구매하셔서 손에 익히시길 바라겠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1번 답안지에, 2번 문제는 2번 답안지에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혹시 문제별로 소문항이 있는 경우 소문항의 번호를 이렇게 앞에 쓰시고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최근의 경우 소문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1번과 2번으로만 분리해서 출제를 해왔고, 문항별로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즉 볼펜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사소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 캠퍼스 진심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을 무심결에라도 쓰고 나오신다면 올해는 편입하지 못하실 것이고, 맨 마지막에 뭐 끝 해놓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 하는 건 역시 감점 혹은 실격 사유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서 아무런 표식도 하지 말고 답안만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원고지 분량을 평소에 채우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고,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원고지 규정법에 따라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0점 또는 감점 처리가 되는 만큼 평소에 원고지 규정법 이렇게 익혀두시기 바라겠고, 배경지식에 탑재된 원고지 사용법과 그리고 교정부호를 간단하게 들어두신 뒤 여기에 따라서 교정하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고, 일부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연필로 살짝 쓰고 그 위에 다시 볼펜으로 쓴 뒤 이렇게 지우는 그러한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니와 나아가서 답안지 자체가 몹시 더러워져서 실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평소에 볼펜으로 틈틈이 작성하셔서 교정부호에 따라서 고치는 연습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고,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라, 이런 식으로 경희대 측에서 이런 포괄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편입논술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입시 논술의 인문 체능 문제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논술의 인문 체능 문제를 함께 연습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편입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1번과 그리고 2번 두 개 문항이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중에서 그리고 가끔 상을 보이게 됩니다. 역시 입시 논술에서도 독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종종 출제를 하고 있고, 편입논술에서도 독해의 함의를 잡기가 어려운 지문을 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서술의 전개 방식이 까다롭기보다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을 때가 있다, 이런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이고, 일단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지난해까지 영어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입시 논술에서 올해부터 영어 지문이 이렇게 배제가 된 만큼 편입논술의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영어 논술이, 영어 지문이
배제될 그런 가능성은 이렇게 열려있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입시 논술에서 출제된 영어 지문을 틈틈이 해석하는 연습을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한 학생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 간략한 도표 개념이 출제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문제에서는 시문학 문제가 거의 빈번하게 출제된다 이런 정도 개괄적인 특성 보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서술의 방향은 독해와 독해 내용을 적용하는 그러한 서술입니다. 자신의 견해 등 창의적 서술은 별로 포함되지 않지만 이 독해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해법을 전개하라는 독해 추론의 문제가 사회과학 계열에서 종종 출제된다는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문제 유형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 구성을 보게 된다면 인문계열에서는 2+4의 구조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2+3 혹은 3+2의 구조 그리고 영어 지문의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까지 출제됐지만 올해는 입시에서 배제된 만큼 배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신문학을 입시 논술과 편입 논술에서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지문의 특성 보시면 될 것인데 경희대 인문계열 1번에서는 두 제시문의 요약과 그리고 비교해서 논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2번에서는 하나의 중심 지문으로 나머지 지문들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식의 전형적인 유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계열에서는 매번 문제의 스타일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하나의 제시문 알파를 활용해서 베타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를 적용해서 학생 스스로 해법이나 개선 방안을 서술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때 해법과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독해 적용 및 독해 적용 추론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계열의 문제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개괄적인 특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경희대 논술의 출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편입논술의 경우 2015학년도 편입 대비 모의고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나가시면 될 것인데 이때 인문계열 문제는 당시 입시논술의 인문체능계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그렇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과학계열 문제에서도 입시논술의 인문체능 문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가 됐고 그런데 경희대는 2015학년도 실제 기출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다소의 이러한 변형을 주고 있었고 역시 2016학년도 인문계열 문제는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개선 방안이라는 이러한 변칙적인 지시사항을 주면서 역시 영어 지문을 포함시켜서 난이도를 다소 높이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2017학년도 기출에서도 인문계열의 경우 문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역시 지시사항을 다소 변칙적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영어 지문을 포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희대 문제의 경우 독해 적용이 주류인 만큼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나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 모두 양쪽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모두 다 작성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특히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입시 논술에 있어서 영어 지문의 접근력을 스스로 한 번씩 평가해 보시고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입시 논술의 인문체능 문제를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패턴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셔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경희대 편입논술의 패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경희대 논술의 경우 독해 내용의 비교와 적용 추론 서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일단 인문계열의 경우 2016학년도 문제에서는 문제 1번에서 비교형 서술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제시문을 요약한 뒤 비교하라.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문장을 절대 그대로 옮기지 말고 개념적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서술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문제 1번 인문계열의 경우 공통주제를 짧게 한 문장 서술한 뒤 가나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한 뒤 다시 두 제시문의 차이의 기준을 개념화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나가 어떻게 다르다 이 패턴을 유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7학년도 인문 문제에서도 역시 비교형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공통주제 가나의 개념적 요약, 차이점의 기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가나를 압축 정리하는 그런 서술, 따라서 한 개나 두 개 문단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큰 무리 없는 답안 작성이 될 것이고, 이제 문제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의 다소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6학년도에서는 중심 지문에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두 개념을 준 뒤 이 개념을 활용해서 나머지 사례 지문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하신 학생은 알고 계실 텐데, 중심 지문인 바에서는 문화 자본과 관련해서 계층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과 로컬의 문제, 이렇게 두 개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을 모두 잡아서 다에 적용하고 라에 적용하고 마에 적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중심 지문의 개념어를 잡아서 이를 반드시 활용해서 적용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면, 2017학년도에는 중심 지문의 관점을 가지고 나머지 제시문을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지문에서 알파, 베타라는 두 가지 개념을 잡아냈다면 이 개념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지문이 얘는 알파만 있고 얘는 베타만 있고 얘는 알파, 베타가 다 있다면 얘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얘는 타당하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하던지, 중심 지문에 알파라는 이런 하나의 개념만 있다면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다는 낫 알파인 만큼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라는 알파인 만큼 타당하다, 마는 역시 낫 알파인 만큼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타당성 서술을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출제 유형, 두 번째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제시문을 이렇게 평가하는 출제 유형,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게 된다면 아예 중심 개념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입시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경우 모두 중심 지문을 활용해서 나머지 세 개의 제시문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만큼 기계적인 4등분을 어디 문제 2번에서 해준다. 따라서 중심 지문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다, 라, 마를 각각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원고지를 안배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1번의 경우 두 개 정도의 문단 구분을 하면은 적절하다, 혹은 하나 정도에서 모두 이었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제 2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중심 지문으로 대상 지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심 지문의 주된 입장과 그리고 대상 지문의 필자의 입장, 그리고 이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지문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실성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대상 지문을 평가하라. 그런데 대상 지문의 필자도 이 철수라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이 철수는 IQ가 200인데 공부는 한자도 하지 않아서 결국 높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때 평가 서술에 있어서 중심 지문에서 대상 지문의 필자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대상 지문에서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이런 철수의 행동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분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 기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게 된다면, 중심 지문에서 서구 중심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출제를 한 뒤 대상 지문에서는
린네라는 사람이 이러한 종의 분류법을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퍼뜨리게 되었다고 필자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대상지문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학생 여러분들은 린네를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이 린네를 비판하는 필자의 입장에 찬성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필자가 중심 화제로 삼는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문제 2번의 비판서술에 있어서의 당부사항이 될 것입니다. 경희대 편입논술에서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 문제 1번에서 독해 비교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고 적용서술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서술이라는 것은 보통 가히 제시문에서 일정한 현상을 제시한 뒤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는 한계를 나머지 하나의 제시문을 토대로 지적해서 해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가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나다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러한 식의 독해 적용의 문제를 문제 1번에서 출제를 종종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도 문제 1번과 이런 같은 맥락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 역시 제시문 나에서 문제 현상을 도출한 뒤 다라 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식의 전개 패턴 혹은 가히 문제 현상에 대해서 라마를 적용해서 해법을 추론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문제 1번과 2번이 그다지 다른 패턴은 아니지만 1번에서는 분량만 다소 줄어드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 1번은 2단락 정도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2개에서 3개 단락 정도 나누게 되는데 문제 2번에서는 현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쓰시되 문제점과 해법의 전개 과정에서 나머지 제시문의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해서 해법 그것을 토대로 추론하는 해법을 쓰시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상상의 날개 펼치지 마시고 해법 서술도 제시문을 토대로 한 추론 서술의 연장이다. 이렇게 사회과학 계열 문제 2번의 감을 잡으시면 될 것이고 사회과학 계열의 문제도 역시 정리하게 된다면 문제 1번의 경우 제시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개념적 기준을 잡는 서술 그리고 문제 2번에서 개선 방안이나 이러한 해법을 요구했을 때 주어진 현안에 반드시 녹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을 토대로 어떠한 현상에 대한 해법인 만큼 일반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온 국민이 연예인과 스타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제시했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제시문의 키워드를 적용해서 문제 현상 내에서 해법과 개선 방안을 전개하시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추론하는 것이지 일반론을 쓰지 마시라. 이 부분 꼭 명심하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린다면 다소 서두르라 이 얘기는 사실 차분하게 답안 작성하셔도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연습을 평소에 충분히 한 학생은 시간이 그리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연습이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당황스럽겠지만 연습 여부에 따라서 시간 자체가 이렇게 바쁜 대학이 아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통 편입논술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편입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입시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쓰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매년 제가 체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논술에 대한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하거나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많이 느껴왔고 그런 만큼 조금만 연습하면 분명히 다른 학생보다 차별화된 답안지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자신이 자기 손으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편입논술 출제 문제 전부 그리고 입시논술에서 인문계열에서 출제된 문제를 차분히 쓰시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별다른 무리 없이 답안 작성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참고하되 자신의 글을 쓸 것 줄줄이 요약해서 전체의 줄거리를 쓰고 나온다면 낭패를 볼 것이고 가급적
제시문을 정리할 때 주제를 개념화해서 이 첫 문장에 배치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명료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 소설 이런 식의 문학작품이 나왔을 때 주제와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연습 평소에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고, 문학지문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의 주제를 쓰지 마시고 논제와 연결지어서 주제를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 사전 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문제 1번은 1개에서 2개 문단, 그리고 문제 2번의 경우 3개에서 4개 문단, 인문계열의 경우 4개의 문단으로 기계적 작성,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에 있어서 문제 현상과 문제점의 원인을 도출하고 이것에 대한 해법 이런 정도의 3단 구성을 하시면 될 것이고, 글씨체를 통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10분 남았다는 말에 놀래서 날려 쓰게 된다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만큼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원고지 사용법 및 교정부호는 배경지식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설에 이렇게 탑재된 배경지식의 교정부호를 충분히 익히셔서 지금부터라도 볼펜으로 답안 작성하면서 어떻게 원고지를 고쳐나가는지 실제 자기 손으로 적용해서 답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대 캠퍼스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에도 경희대 캠퍼스는 유난히 아름다운 캠퍼스로 이렇게 명성을 날렸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